1억에서 10억까지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 1억에서 10억을 모으는 건 정말 큰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적절한 계획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3가지 사례를 통해 1억에서 10억까지 돈을 모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계획적인 투자로 부를 키운 사례. 첫 번째 사례는 30대 초반에 1억을 모은 후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불린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원래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고 그 돈을 5년 동안 모아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그 후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샀죠.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고 그 아파트를 팔고 다시 경기도의 상업용 건물에 재투자했어요. 그 덕분에 현재 김 씨는 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씨가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천천히 자산을 불렸다는 점이에요.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2. 사업을 통한 부축적 사례. 두 번째는 창업을 통해 10억을 모은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20대 초반에 소자본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작 몇 백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남다른 감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한 덕분에 점차 매출이 상승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씨의 쇼핑몰은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 더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고객층을 넓혔어요. 그 결과 불과 5년 만에 그의 자산은 10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꾸준히 성장시키고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 자산을 늘렸다는 것이에요. 3. 절약과 주식 투자로 10억을 달성한 사례. 세 번째는 절약과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꾸준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는 1억을 모은 후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했고 점차 시장을 분석하며 성장주에도 투자하게 되었죠. 특히 박 씨는 특정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의 주식 가치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투자를 병행한 덕분에 10년 만에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죠. 이처럼 투자에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 각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에서 1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단계들이 필요했는지 각 사례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계획적인 투자로 자산을 증식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1억을 모을 때까지 철저하게 지출을 관리했어요. 그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통장 쪼개기를 했어요. 생활비, 고정지출, 저축, 그리고 비상금 통장으로 구분한 후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저축 금액을 떼어냈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저축을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김 씨는 돈을 모으면서 처음으로 1억이 되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전문가의 세미나에 참여하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그가 투자한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였어요. 당시에는 대출을 일부 활용했지만 신중하게 계산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했죠. 김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을 단기간에 팔지 않고 시장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때 김 씨는 꾸준히 기다렸고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뛰었죠. 이후 그는 이 자산을 발판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재투자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큰 사업으로 키운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초반에 매우 작은 규모의 자본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이 쇼핑몰은 그가 대학 시절 알바로 벌었던 돈과 부모님에게서 빌린 500만 원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소규모로 여성 의류를 판매했는데 초기에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씨는 트렌드를 분석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에 맞춰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주목한 건 SNS 마케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죠. 이 씨는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쇼핑몰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력을 높였어요. 수익이 발생하자 그는 바로 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했어요. 상품군을 확장하고 마케팅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했죠.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수요가 급증했어요. 이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많은 상품을 준비해 고객들이 원활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이 씨의 쇼핑몰은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게 되었고 그가 보유한 자산은 10억 원 이상으로 성장했죠. 3. 절약과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돈을 모으기 위해 소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은 도시락을 싸고 다녔고 옷이나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도 중고품을 주로 이용했어요. 또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교통비도 절약했죠. 이렇게 철저한 절약 생활을 통해 박 씨는 월급의 60%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억이 모이자 박 씨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위험성이 큰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에 조금씩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전기세, 수도세와 같은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했죠. 몇 년 동안 배당금과 주가 상승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던 박 씨는 시장의 흐름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 씨는 IT나 헬스케어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도 투자를 시작했어요. 특히 박 씨가 투자한 한 IT 기업은 급성장해 그의 주식 가치가 2배로 뛰었어요. 이런 식으로 박 씨는 꾸준히 자산을 불리며 10년 만에 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죠. 구체적인 팁?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은 첫째,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극대화하는 습관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둘째, 꾸준한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큰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것이 중요하죠. 셋째, 꾸준함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큰 자산을 모으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해 나간다면 1억에서 10억까지 모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